예, 안녕하세요. 정규문입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났네요. 5시 반. 오늘 날짜는 9월 8일이네요. 가을. 금방 오고, 금방 갑니다. 어제는 코칭을 하나 한 군데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 위시펀드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제가 100일 야방에서 위시펀드 한 서너 차례 다뤘었는데, 이제 위시펀드를 쓰게 되면, 뭐, 기본은 안다고 치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위시펀드에서 고객들이 우리 쪽으로 데이터 리드라고 그러죠. 예, 연락처, 이메일 이게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접수된 거를 자동으로 그 DB죠, DB 데이터 테이블로 넘겨놓고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떤 뭐 자동 회신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뭐 이메일링을 한다든가 이제 그럴 필요가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우리가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뭐 엑셀이나 엑셀을 그 구글에서 크롬에서 그 다루게 되는 구글 드라이브의 그 스프레드시트, 예, 그 두 가지거든요. 근데 뭐 엑셀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 온라인 그 웹베이스로 움직이는 DB를 쓰는 게 훨씬 일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업무용으로 처리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툴은 구글의 그 스프레드시트예요. 그러니까 위시펀드에서 데이터를 모은 거를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든가 뭐 이메일링을 자동으로 하든가 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그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시펀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예,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로 넘기려면 두 개의 그 프로그램 간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호환시켜주는 그 중간에 연결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데이터베이스 연결자, 연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커넥터라고 하죠. 커넥터. 이 커넥팅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 채널이 제피어라는 데, 제피어. 저 옛날에 자피르라고 불렀었는데 불어처럼 들려가지고 제피어라는 서비스가 그 IFTTT, if this then that, 요런 거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커넥팅 역할을 하는 서비스인데, 뭐 제피어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서로 연동해 가지고 해주는 뭐랄까 앱들이 거의 뭐 3,000개가 넘으니까 그만큼 그 범용성이 높게 호환성이 높게 처리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위시펀드로 수집한 그 리드 데이터를 보통 이제 리스트로 우리가 그 묶어 놓죠. 그 리스트로 들어온 리드 데이터를 제피어를 통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기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연결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한번 화면으로 직접 시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샘플을 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제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제 사이트에 들어오면 모든 페이지, 어떤 페이지가 열리든 간에 이 오른쪽 그 우측에 사이드죠. 새 글을 이메일로 받아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넣고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요 양식이거든요. 양식. 이게 어떤 양식이냐면 구글의 스프레드시트에서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란다. 이게 위시펀드에서 폼 양식을 따다 붙여 가지고 그 인베디드 방식으로 집어넣어 놓은 그런 양식이에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최교문 이메일 넣고 휴대폰 번호 넣고 신청하기 누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고맙습니다. 잘 접수되었습니다. 제 뉴스레터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해놓고 이제 접수가 됐다는 걸 위해서 바로 즉석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접속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저한테 접수가 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어디로 들어오자면 위시펀드의 리드 혹은 거기에 리스트를 만약 만들어 놨다면 그 자동으로 리스팅이 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위시폰드에 갑니다. 예, 로그인하고 자, 이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이냐면 제가 뉴스레터를 그 구독 신청 받는 거기 때문에 뉴스레터 구독 신청자 리드 관리라는 폴더에다가 얼마든지 캠페인은 폴더 단위로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뭐 다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여기 구독 위젯, 예, 오른쪽 사이드에 맞춰 놓은 거라서 이걸 구독 위젯이라고 그러고요. 페이지 구조물은 지금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랜딩 페이지라고 지금 뜨죠. 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요걸 보고 간 사람이 한 17만 5천 명 정도 되네요. 그 중에서 컨버전이 한 200개 정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확보한 리드가 172개. 가끔은 컨버전하고 리드가 왜 숫자가 다르냐, 이 컨버전이 전환인데 같은 분들이 좀 전에 제가 그 뭐죠, 이메일을 또 넣었듯이 반복적으로 중복해서 넣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중복해서 넣으면 새로 들어오는 리드가 아니면 리드로 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츠고 999 그 위시펀드에서 리드는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메일 주소를 기본 리드로 쳐봐요. 그러니까 레츠고 999 gmail.com 옛날에도 몇 번 들어왔던 건데 왜 또 들어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리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1minute ago, 그러니까 1분 전에 last activity, 마지막 최근 그 액션이 있었지만 그거는 확인해 보니 이미 있었던 리드더라. 그래서 이 컨버전에는 한 횟수가 올라가겠지만 이 리드에는 올라가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리스트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요 위젯, 그 이메일 구독 신청하는 위젯의 조회수가 지금 이렇게 날짜별로 쭉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환이, 그래서 며칠날 몇 개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개. 그럼 이제 전환율이, 이제 그 날짜별 전환율이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래 봐야지 0.1%입니다. 0.1%가 별거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아닐 수 있지만 내 페이지에 들어왔던 사람이 그냥 나가지 않고 하다못해 그 이메일 리스트라도 남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간 거기 때문에 이 전환율이 단 0.1%가 되더라도 매우 그 귀한 자료입니다. 0.1%면 1000명 중에 한 명이란 뜻이거든요. 1%가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그 소중한 리드를 따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하여튼 제 사이트를 알아서 한번 들어왔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들어온 다음에 저는 당신의 팬이 되고 싶어요, 당신의 새로운 글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아주 고급 데이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60개를 잡았던 거 아닙니까? 이 160명은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데이터입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뭐 더 리드를 더 많이 따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광고 같은 데는 별로 의존하지 않고 그냥 순수 자발적으로 검색해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만 모으니까 이제 그만큼 고급 리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만 넣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써머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꾸준히 그 글도 보내주고 또 필요하면 뭐 시즌별로 인사도 좀 하고 감사하다고 그 인터랙티브하게 소개도 하고 그래야죠. 자, 그럼 이 160명의 리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리드를 가보면 나오거든요. 리드는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친다고 그랬죠. 아이고 개인 이름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기준으로 언제 추가됐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방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요 리드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걸로 이제 그 저기 구글에 스프레시스로 넘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데이터가 데이터로 넘어갈 때,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같아야 돼요. 구조가 같다는 것은 필드 값이 함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요거 다시 리로드 해보면, 예, 요 항목이 몇 개예요?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이 세 개의 항목이 그대로 아까 그 잡힌 걸 보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떤 DB별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보이는 것 외에도 추가로 기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최소한 추가로 기록되는 거는 빼더라도, 예, 이 세 개의 데이터만이라도 그 필드 값이 동일해야지, 예, 위시폰드에서 만들어낸 세 개의 필드를, 예,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세 개의 필드로 넘겨라 라고 서로 구조가 일치하고 매핑이 가능해야만 정상적으로 빠짐없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낸 그 구글, 아니 그러니까 위시펀드의 세 가지 필드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미리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그 구조를 최대한 미리 형성을 해 놓고 받을 스프레드시트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죠. 물론 이제 중간에 가다가 만들어도 되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 세 개의 필드를 받아낼 수 있는 구글의 공백, 예, 공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더 구성상으로는, 예, 그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하나 만들어 보죠. 만드는 방법은 아예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제 필드가 3개밖에 안 되니까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가가지고, 예, 새로 만들기, 구글 스프레드시트 새로 문서 하나 뜨면 여기 뭐 이름, 예, 그 다음에, 예, 이메일, 휴대폰, 예, 이렇게 그냥 해놓고 이 제목에다가 뭐 위시펀드 위젯, 이거 위젯 받는 거니까 제목에다가 위시펀드 사이드 위젯 구독 신청자 뭐 명단 뭐 이런 식으로 뭐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뭐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여기 몇 초 전에 마지막 수정했습니다라고 뜨면 그냥 구글에 이제 그 현재 제 계정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요 계정으로, 요 구글 계정으로 요 제가 쓰는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매칭이 되면서, 예, 요런 위치펀드 사이드 위젯 구독 신청자 명단이라는 이 파일이 하나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파일명 요거예요. 그냥 URL 주소가 파일명이에요. 뭐 제목은 요거죠. 타이틀은 요거지만 실제 주소는, 그러니까 요 사이트, 요 파일을 찾아가는 주소는 요게 URL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파일명인 셈이에요. 파일 주소이자 파일명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요거 끌어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요 시트에, 예, 요 뭐 제목으로 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파일은 하나 미리, 예, 그 시트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길 때 어느 시트가 받아줄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붙이면 돼요. 어떻게 붙여요? 제피어를 써야 된다고. 제피어라는 그 연결 커넥터를 쓰시면 제피어 쭉 가보면 제피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피어.com 여기 있네요. The easiest way, D라고 그래야 되나? The easiest way to automate your work. 당신의 일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easiest, 가장 쉬운 길,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 봅니다. 예, your 뭐 spot 뭐 하라는 얘기고, 자, 이 제피어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자, 웰컴 투 제피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맨 그 제목 왼쪽 상단에 create job이라고 있어요. create job. 요거 눌러보면 job은 그 Z API, 예, 앱, 예, API를 연동시켜 준다, 예, 그런 의미로 제피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런 뜻이에요. Z는 그냥 API에 그냥 일종의 상호명식으로 붙인 거고요. XYZ, Z API 여기 되잖아요. API를 ER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도구, 우리로 치면 옛날에 무슨 뭐 베개, 지게, 뭐 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 그래서 API를 연결해주는 도구란 뜻이에요. 그거의 그 예명은 Z,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명은 API를 연결해주는 도구 Z,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든 이 커넥터는 두 가지로 연결돼요. 그 if this then that, IFTTT도 거기서 따온 이름인데, if this 뭐뭐가 이렇거든, 그 뭐뭐가 이렇거든이라는 그 어떤 액션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 그거를 트리거라고 불러요. 트리거, 방아쇠. 그러니까 뭔가 빵이 하나라고 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이 되면 방아쇠를 당길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의 이벤트다. 어떤 이벤트? Start your jab. 당신의 이 jab이라는 표현은 아까 API를 해서 이쪽 API, 그러니까 API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 데이터를 저쪽 데이터로 넘겨라 라고 하는 그거를 이 제비어에서는 그냥 잽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애플릿, 앱의 작은 조가리, 릿이라는 게 이제 팜플릿, 뭐 리플릿 이런 것처럼 이제 작은 덩어리를 릿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보통 다른 이런 연결 사이트에 가시면 요런 그 뭐로 옮겨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명령어를 주는 거를 보통 애플릿이라고 그래요. 애플릿. 근데 여기 이제 jet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jet 애플릿인데 이제 약자로 그냥 잽이라고 쓰는 겁니다. 잽.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명령어를 줄여서 해놓은 거를 잽이라고 여기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name your 잽. 그럼 요거 하나 쓰란 얘기거든요. 이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냐면 뭐 위시폰드 데이터를 위시폰드 DB를 구글 시트로 넘기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이제 잽의 이름인 거죠. 이거 넣어놓으면 되고요. 뭐 한글로 쓴다고 해서 문제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트리거가 어떤 트리거가 돼야 되냐면 위시폰드의 새로운 그 보통 위시폰드의 리드는 보통 리스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었건 내가 수동으로 만들었건 위시폰드의 어떤 특정한 리스트에 새로운 리드가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액션을 뭘로 하면 돼요? 구글 시트에다가 새로운 행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찾아볼, 이게 시작하는 스타트 잽이니까 시작할 건 뭘 찾아야 돼요? 위시폰드를 찾아야 돼요. 위시폰드,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걸로 이렇게 서버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위시폰드를 먼저 이렇게 꺼내요. 자, 그러면 오케이, 트리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앱은 위시폰드예요. 위시폰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 choose 앱 앤 이벤트. 어떤 앱에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이 일어날 때를, 아니 어떤 그런 게 일어날 때, 스타트 될 때를 선택하겠느냐, 그 상황을 choose, 선택해라 라는 거죠. 자, 일단 앱은 위시폰드가 선택이 됐어요. 그럼 요 위시폰드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를 트리거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choose on 이벤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리드가 생길 때인데 그 리드가 어디에 생길 때? 리스트에 생길 때. 그러면 새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새 리드가 생기는 경우, 물론 새 리드를 바로 잡을 수도 있죠. 리드가 뭐 아예 없거나 안 만들어져 있다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리스트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리스트 위에, 리스트 안에 리드가 새롭게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시폰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가장 디폴트로 잡는 옵션은 요겁니다. 어떤 리스트 안에 새로운 리드가 생기거든 뭐라고 써 있어요? 트리거 when a new lead is added to a chosen list. 내가 선택한 리스트에 새로운 리드가 add, 추가되거든 트리거를 시키세요. 이거 요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트리거 이벤트는 new lead on list, 요걸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떤 앱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트리거를 실행해라 라고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위시폰드에 어떤 리스트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트를 하나만 만들어 놨다면 뭐 모르겠지만, 선택지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 위시펀드에 리스트를 한두 개 만드나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수동으로 만들어지고 캠페인 하나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리스트가 새로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요? 라고 묻겠죠. 이걸 컨티뉴에서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위시펀드도 일종의 ASP 서비스인데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는 어떤 리스트에 어떤 어떤 리스트냐, 이제 이거를 잡아줘야 되니까, 자, 위시펀드는 secure 파라미터로 with 제피어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secure 파트너, secure 파트너구나. 그러니까 위시펀드는 제피어랑 secure, 그러니까 보안을 서로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관계, 보안을 인증해주는 그런 파트너라 이거죠. 그리고 요 credential 뭐라고 써있는데요. removed at any time. 당신의 어떤 credential, 보통 치명적인 그런 뜻이죠. 이거 뭔 뜻인가 한번 볼까요? 예, 컨트롤 C에서 번역을 한번 시켜볼게요. 구글 번역 나와라. 그러니까 어떤 여기 보면 안전한 파트너라는 뜻이네요. secure, 안전한 파트너고요. 귀하의 증명은 암호화되어 처리되며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일단 안내를 해주죠. 왜냐하면 한 앱에서 데이터를 발생시켜 가지고 딴 앱으로 넘긴다는 거는 해킹 당할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너 나랑 서로 데이터 주고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데야 인증을 해봐. 그래야지 보안이 유지되는 거니까 라고 그 보안 관계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자, 계속 하려거든 required, 그러니까 필요한 필드를 마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커넥트 연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시폰드하고 뭐하고 연결자 역할을 해주는, 일단 제피어를 중간에 제피어를 끼워가지고 중매징을 삼는 거기 때문에 위시폰드에서 얻은 데이터를 구글 시트로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제피어라는 중간에 커넥터한테 이걸 넘겨줘야 돼요. 제피어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내 데이터를 제피어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위시폰드 입장에서는 야, 그거 남들, 제피어가 이제 위시폰드 입장 남이니까 남한테 넘기는데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주고받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 커넥티드 어카운트 매니지, 제피어랑 만나기로 한 그 어카운트, 그 계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choose an account, 어떤 계정으로 붙일 거냐를 먼저 선택하는 게 1순위입니다. 눌러보면, 자, 위시펀드는 위시펀드인데 서치해라. 어느 어카운트로 서로 만날 건지, connect a new accou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가 새로운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써도 됩니다만은, 만약 처음이시면 그 위시펀드의 어떤 어카운트를 이 제피어랑 연결시켜 가지고 쓸지를 서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onnect a new account 이렇게 하시면 요렇게 물어봐요. 요렇게 allow Zapier to access your 위시펀드 account. 제피어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뭐 하도록? to access, 접속이 가능하도록. 뭐에 대한 접속? your 위시펀드 어카운트, 당신의 위시펀드 계정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제피어에게 허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위시펀드 쪽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서로의 접속 가능한 그 열쇠 키를 나한테 달라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제피어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시펀드가 그래 맞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연결자로 삼아 가지고 구글한테 데이터를 넘기려고 하니 일단 네가 내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아무나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내가 주는 이 열쇠 키를 네가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열고 들어와. 그래야지 내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키를 요구합니다. 먼저
그거 누가 가져갈 건데, 위시펀드 니네 그 사용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단 그 머천트 아이디, 그 위시펀드 이용자의 아이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쪽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키값, 그 다음에 우리 쪽이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로 허용된 AP 키값, 이렇게 해서 키를 2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아이디, 누구님이 어떤 그 추적 아이디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져가겠는지를 나한테 한번 열쇠 내가 줄 테니까 그 열쇠를 앞으로 열고 와서 내 데이터를 가져가. 그러면 내가 허용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개의 키를 맞춰 줘야 되거든요. 자, 이건 어디서 발급할까요? 위시펀드가 발급해 줘야죠. 제피어가 내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위시펀드에 다시 가가지고 이 API 키값을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냐면요, 위시펀드 접속했을 때 여기 오른쪽 상단에 가면 자기 이름 나올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셨으면 이 이름 눌러보시면 여기 인티그레이션 계정관리 밑에 API 키라고 있어요. 이 API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딱 좀 전에 위시펀드가 그 제피어가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회원 아이디, 트래킹 키, API 키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바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카피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 해 놓고 요거 하나 뭐 메모장 같은 데다가 올려 놓죠. 복사해서 메모장에 올려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회원 아이디, 트래킹 키, API 키 다 받았으니까 여기 이제 다시 위시펀드로 가보죠.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까 어디에서 얘가 연결을 하다가 말았냐면 어카운트를 연결해라 그랬더니 새로운 어카운트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좀 전에 이제 그 잡아놨던 키값 있었죠. 여기를 갖다가 하나씩 긁어 가지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 회원 아이디 여러분 똑같이 제 거 똑같이 베끼시면 안 돼요. 이건 트래킹 키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고 yes continue 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얘가 좀 있으면 알겠습니다 연결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 위시펀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어느 어카운트가 들어가면 그때 오케이 컨티뉴 하세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끝난 거예요. 뭐하고 위시펀드 내 계정하고 그 제피어하고 연결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컨티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계정은 알겠어. 근데 너의 특정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위시펀드에 리스트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어느 리스트 거를 가져올 거야? 이제 그 구글로 시트 데이터를 보낼 그 리스트를 선택을 해줘야죠. choose value. 리스트 네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찾아야죠.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위시펀드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제가 지금 하려고 끄집어보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뉴스레터의 우측 사이드에 있는 구독 위젯이었잖아요. 아까 기억나세요? 요거에 구독 신청이거든요. 구독 신청인데 위젯으로 지금 붙여놓은 거라서 이걸 위젯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나 추천데 뉴스레터 구독 신청할 거야. 요 리스트를 요걸로 만들어지는 그 위시펀드에서는 캠페인 하나 만들면 그 캠페인에서 접수되는 수집되는 그 DB를 그 같은 캠페인 이름의 리스트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캠페인 네임이 곧 리스트 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레터 구독 위젯이라는 리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새로운 리드가 생기거든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작업을 할 거야. 어떤 작업? 구글 시트에다가 여기에서 접수된 수집된 DB를 그대로 넘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그럼 이제 트리거 조건 다 만족했죠. 위시펀드의 책임문 계정에 API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책임문 계정에서 갖고 있는 리스트, 캠페인 리스트 중에서 뉴스레터 구독 위젯이라는 도구에 새로운 행위 추가되거든, 새로운 리드가 잡히거든, 이게 트리거 조건이었으니까요. 내 위시펀드 리스트에 뉴 리드가 생기거든, 이 작업이 다 끝난 거죠. 컨티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트리거 조건이 끝난 거예요. 오케이, 테스트 유어 트리거. 너 한번 테스트 트리거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래?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예, 리드 있었죠. 제가 지금 보면 아까 뭐 몇 분 전에 요 리드가 생성이 됐었어요 라고 지금 선택지가 샘플로 한 지금 A, B, C 한 3개 정도 일단 뜨는데, 이 C가 지금 뭘로 잡혀 있는 거냐면 요 C가 잡혔던 그 일정이 요렇게 언제 수집됐는지에 대한 데이터 값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결과 값, 제가 아까 테스트하고 들어왔었죠. 체크면 010 제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이메일 넣었었죠. 이메일 어디 갔지? 네. 그래서 요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이게 어느 시간대에 보시죠. 2021년 옛날에 또 이게 넣어놓은 적이 있었나 본데요. 네, 어쨌든 여기 이메일이 접수된 거 여기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시간 정보 같은 거, 원래 타임스탬프 같은 게 찍히는데, 이게 보시면 예, 요 타임이 아마 업데이트의 타임이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레츠고 999라는 이 리드가 이메일로 잡혔는데, 원래 처음 생성된 건 보니까 2020년 2월 달이었다. 이게 제가 위시폰드 제가 처음 제 홈페이지에다가 붙이던 때거든요. 그때 이미 한번 생성이 됐던 건데, 업데이트에 2021년 9월 7일 20시 38분.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8일인데, 지금 외국 이 위시폰드 서버 시간으로는 지금 아직 미국이라 캐나다인가? 예, 이쪽이 지금 9월 7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9월 7일 밤 10시다. 예, 20시. 아니다. 8시구나. 8시 38분이었다. 라고. 그쵸.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 14시간 차이 나니까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날 업데이트가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1년 뭐 얼마 만에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런 정보도 함께 잡히는 거예요. 원래는 필드에는 이름,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3개가 잡히지만 딱 그것만 잡히는 게 아니라 요 DB가 새롭게 업데이트 됐던 시간, 뭐 이런 그 위에 어떤 부수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자동으로 잡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3개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테스트 해봤더니 오케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잡혔어요 라고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고요. 오케이, 컨티뉴 계속하자 라고 하면 이제 여기 트리거 작업이 끝난 거예요. 트리거 작업 체크. 예, 이제 이게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스텝 액션이 나오죠. on action is on event. 액션이라는 것은 이벤트를 말한다. 어떤 거? after it start. 잽 퍼포먼스. 잽이 형성한 그 어떤 내용이 시작될 때 퍼포먼스, 어떤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실행할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 이벤트 뭐 할 거예요? 요렇거든 요렇게 하라고 했는데 뭘 하라고요? 구글 시트에다가 한 줄을 추가해서 위시폰드에서 받았던 그 리스트에서 받았던 데이터를 거기다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앱을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앱은 그냥 자동으로 구글 시트인 겁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줄여서 그냥 구글 시트라고 그래요. 네, 구글 시트에.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래? 구글 시트에다가 어떤 액션을 할 건데, 구글 시트가 앱인 건 알겠어. 그럼 무슨 행동을 액션을 할 건지 그 이벤트 액션을 선택해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줄을 추가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새로운 줄 하나를 추가하는 행위. 그러면 어떻게 해요? create spreadsheet를 놓을까요? 업데이트일까요? 아니면 create spreadsheet를 아예 통으로 하나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create worksheet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어떤 한 줄이나 칼럼 하나를 만드는 걸까요? 이 선택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줄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특정한 스프레드시트를 내가 이미 아까 그 시트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트를 찾아가서 그 스프레드시트를 찾아가지고 로우 줄 한 줄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칼럼 하나만 딱 받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 연락처, 이메일 3개를 한 줄로 받아야 되니까 요건 새로운 행위,
스프레드시트에 추가되거든. 여기 보면 create a new row in specific spreadsheets. 특정한 스프레드시트 안에 새로운 줄을 생성, create,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어떤 액션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옵션이 그래서 요거예요. 네, create. 업데이트는 기존에 이미 있는 행을 지우고 새 행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업데이트를 쓰시면 안 되고요. create를 쓰셔야죠. 네,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까. 자, 그러면 알았어. 구글 시트에다가 새로운 행을 하나 만들어내란 얘기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뭘 얘기할까요? 어느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얘기해봐야지. 그래야지 거기다 뭐 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컨티뉴 하면 알았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지 내가 봤거든. 근데 그거 누가 만드는 누구 계정에서 맨 먼저 어느 시트가 아니라 그 누구 건데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 건데 그 데이터를 먼저 맞춰봐 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넥트 계정 커넥트 매니지가 나오죠. 지금 이미 제가 이 지금 크롬을 구글의 특정 계정, 요거 지금 매니지먼트 할 그 계정으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시폰드를 접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지, 제피어를 접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계정 값을 이미 갖고 있어요. 만약 한 번도 이 시폰드에 접속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Connect a New Account 해가지고, 예, 아까처럼 구글 시트하고 그 제피어하고 이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미 뭐 여기 gmail.com으로 몇 번 연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주소로 연결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되고 뭐 새로 만드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미 만들어 놨던 건데 자꾸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choose 어떤 시트 그 이메일 어카운트를 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 그 여러 번 만들면 이렇게 넘버 표시가 돼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만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같은 이 레츠고 99으로. 그러니까 일단 현재 이걸로 쓸게 라고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트 레츠고 99 쓸게 라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어카운트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았어. 레츠고 999 그 지메일로 접속한 구글 드라이브를 얘기한단 말이지. 거기에 그럼 시트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어느 시트로 연결할 건데 라고 물어보죠. 컨티뉴 할게. 그러면 얘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맨 먼저 어느 시트야 라고부터 물어보겠죠. 그 시트 요렇게 가보면 뭐 마이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작정 따라하기,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이 그 내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 또 외부에서 공유해 준 그 구글 드라이브도 있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 네가 갖고 있는 드라이브야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공유해 준 드라이브야 라고,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공유해 준 드라이브도 뭐라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이건 내 거예요. 원래 이제 내 드라이브에 있었던 거거든요. 드라이브부터 선택해야 되네요. 내 드라이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럼 그 드라이브에 무슨 스프레드시트인데 물어보죠. 이미 내 계정인지는 확인이 했고 그게 내가 만든 드라이브냐 남이 공유해준 드라이브냐 먼저 그걸 선택하는 게 하나, 이 드라이브 선택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내 드라이브 그럼 어디에 여기 만들어놨네요. 가장 최근에 만든 그 명단 스프레드시트가 가장 맨 위에 뜹니다. 생성된 순서로. 그러면 요거 맞아. 좀 전에 내가 이거 만들어 놓고 왔거든.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 명단 시트 하나 만들어 놨었어. 요거 선택만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스프레드시트는 알겠는데 그게 워크시트가 하나밖에 없었어? 예, 하나밖에 없었죠. 예, 워크시트는 요 밑에 있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트 1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시트 1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시트 1 선택하면 돼. 여기 시트가 2, 3가 있었으면 그쪽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그거 시트 하나밖에 없어. 워크시트 하나야. 시트 1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드라이브에 어느 스프레드시트에 어느 시트야 라고 하면 그 시트에 있는 항목들을 가져오죠.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 시트로 분석해 가지고 그건 네 시트 가봤더니 이름, 이메일, 휴대폰 3개만 달랑 있네. 오케이 맞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3개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요 이름란에는 그 제피어에서 받은 것 중에 어느 그 필드를 입력하고, 이메일란에는 그 제피어에서 받은 거에 어느 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는 제피어에서 넘겨온, 그러니까 유시펀드에서 받아가지고 제피어로 넘겨온 그 데이터에 뭐를 넣어줘라 라고 어떻게 해요? 필드 매핑을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름 뭐를 매핑하라고? 유시펀드에서 받은 첫 번째가 뭐 이름이네. 이름이 맨 밑으로 가 있네요. 요 이름란에는 요 이름을 연결해 줘. 됐죠? 다시 나와서 이메일에는 이메일은 요 이메일을 연결해 줘. 그 다음에 휴대폰에는 휴대폰 폰번호 어디 있을 텐데 휴대폰 번호가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보니까 3개가 디폴트로 떴는데 이메일하고 이름은 있는데 요건 이메일 휴대폰 번호 아니잖아요. create at 2020년 요거는 요 DB가 최초로 생성됐던 날짜가 자동으로 잡힌 상태인데 그러면 휴대폰 어디서 찾아? 요 밑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show all option. 나는 요 그 유시펀드 리스트를 만들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까 그 화면상으로 보면 여기 3개의 항목밖에 내가 만든 게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얘는 그 말고도 3가지 항목 말고도 여러 가지 옵션을 동시에 자동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걸 다 펼쳐 보세요. show all option 이걸 펼쳐 보면 그 이름 말고도 내가 받았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가 밑에 쭉 나옵니다. 보니까 뭐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신청이 추루냐 펄스냐 업데이트가 언제 됐냐 스코어는 얼마냐 여기 폰 넘버 나오네. 폰 넘버가 뭐냐 아이디가 뭐였고 뭐 그 다음에 어디 시티 도시는 어디였냐 스테이트는 뭐냐 쭉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가 쭉 이렇게 그동안에 나랑 언제 어떻게 뭘로 연결이 됐었는가를 그대로 추적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시펀드가.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폰 넘버 여기에 있네. 요거였어. 요거 폰 넘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show all 옵션을 모두 펼쳐가지고 이 휴대폰에 맞는 옵션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어느 어카운트 계정에 어느 드라이브에 어느 스프레드시트에 어느 워크시트에 필드 매핑이 끝났으니까 요걸로 넘겨줘 라고 하고 계속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테스트 해보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됐으면 오케이 다 세팅됐고 테스트 한번 해볼래? 구글 시트에다가 새로운 줄을 샌드 넘겨볼까? 테스트 스킵할 수도 있지만 해보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받았던 게 하나 이렇게 떴으니까 얘를 넣어보는 거죠. 테스트 앤 컨티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케이 테스트 워즈 석세스풀 잘 넘어갔어 라고 얘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드라이브에 유시펀드 사이드라고 아까 만들었던 새 그 구독 신청 명단에 요게 들어와야지 정상인 거죠.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리로드 들어왔죠. 오케이 얘가 테스트로 이렇게 하나를 보내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손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한번 아까 이미 작업이 그 제피어에 의해서 이렇게 연동 작업이 끝나 있는 겁니다. 하나가 바로 다 들어오잖아요. 가장 최근 걸로 이건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오케이 그걸로 끝 하고 크로즈 크로즈 이거 누르면 되고요. 자 크로즈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ready to turn your job on turn on 불을 켜다 작동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 일을 워크를 전원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자 이제 작업은 끝났고 테스트도 잘 됐거든. 요 작업을 지금 활성화 시킬래? 지금부터 가동을 시킬래?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요 옵션을 요런 액션을 만들어는 놨지만 현재 활성화 보통 라이브라고 그래요. 라이브를 시켜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꺼진 상태예요. 지금부터 이 그 잽을 내가 작동을 시킬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턴 온으로 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짠 축하합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데 얘가 이제 여기까지 기분 좋게 끝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든가 여기에 일단 1단계 작업이 끝난 건데 그 작업을 추가로 해 가지고 요 단계 뒤에 이어서 뭔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든가
또 다른 앱을 만들고 싶다든가 할 때는 미안하지만 돈을 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제피어를 공짜 버전으로 쓰시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스프레드시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행을 올릴 수 있는 게 100개까지가 한정이에요. 지금 하나를 받는 걸 테스트 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100개. 그리고 앱을 이렇게 한 그 카테고리에서 만들 수 있는 이게 잽이라고 그러죠. 잽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5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케이, awesome, another thing automated. 또 다른 뭐가 하나가 오토메이트 자동화 됐어. 혹시 이걸로 뭘 더 하고 싶으면 뭐 이런 거를 해봐. 뭐라고 써있어요? People save on average 4 hours with Zapier in their first week.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 제피어의 첫 번째 작업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야 될 걸 그렇게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send new read personal message. notify my team about new read. 새로운 메시지를 리드 퍼스널에게 보내겠느냐, 뉴 리드에게 보내겠느냐, 혹은 뭐 새로운 리드를 우리 팀한테 알려주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네요. Help me automate this. 요거에 대해서 자동화시키는 방법은 나한테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끝.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새로운 앱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상적으로 제피어의 그 금액을 지불하고 그 금액 범위가 초월하지 넘어가지 않는 선까지는 저 앱 잽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사이트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새로 책임은 이제 다른 걸로 넣어볼까요? 딴 이름으로 홍길동. 네, 홍길동. 뭐 이메일 다시 넣고 휴대폰 다시 넣었다고 쳐요.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신청에 눌렀다. 그러면 오케이 잘 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위시펀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 제가 계정에 뭐 돈 뭐랄까 뭐 못 내 가지고 지금 제피어가 동작을 하지 않는 한 여기 제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한행이 들어와야지 정상이에요. 만약에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아까 턴온 했는데도 안 들어오죠? 그건 제가 이미 저 계정을 무료로 쓸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접수했는데 이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미 켜놨는데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뭐를 하셔야 되냐, 돌아가서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제피어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테스트는 잽을 만들고 나면 테스트 한 번은 해줘요. 그거는 뭐 뭐죠,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위시펀드 DB를 990도 넘기기 온 켜 있잖아요. 켜 있는데도 동작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당신이 이미 액션을 넘겼다. 여기 보네. 액션 리디드 304 헬드 잽 런. 그러니까 잽이 실행될 수 있는 304개가 헬드 아직 뭐죠? 그 정체돼 있다, 걸려 있다, 못 보내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 돈 내라. 이거 고치고 싶거든. 돈 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이거 보시면요, 프리플랫 제피어를 공짜로 쓸 수 있으려면요, 하나의 잽은 5개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는 100개 중에서 100개까지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쓰고 있는 이 5개 중에 2개의 잽이 어떤 일들인가를 먼저 해가지고 이거 월일 기준이니까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100건의 지금 DB를 이미 넘겨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 그러면 돈 내라. 업그레이드 하면 내가 풀어주마 이런 거예요. 업그레이드 플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제피어를 annually 연중 페이를 하게 되면, 연간 결제를 미리 하게 되면 33% 3분의 1은 세이브 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리 보시죠. 한 달에 100개의 태스크, 아까 이 100개의 태스크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만약 제가 위시펀드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거를 스프레드시트로 넘겨라 라고 하면 테스트로 제가 책임은 하나 해봤잖아요. 그걸 10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그 이상은 공짜 버전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 달 내내 가도 100명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뭐 앱이 뭐 그거 한가 외에는 별로 없어요 라고 하면 그냥 무료 버전 쓰셔도 되겠죠. 예, 최고 5개의 잽을 만들어서 업데이트 타임은 15분 기준으로 움직이고, 예, 싱글 스텝 그러니까 잽을 만들 때 하나의 스텝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뭐 해라, 예, 위시펀드에서 스프레드시트로 넘겨라 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시펀드 스프레드 넘긴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로 넘긴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라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2단계까지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료 버전으로. 자, 근데 돈을 좀 내시면 스타트 버전이에요. 원래는 monthly month 매 달별로 내면 29.99불 30불이죠 사실상. 예, 매 월별로 내려면 30불을 내야 되는데 annually 한꺼번에 1년치를 내겠다고 하면 내가 얼마 해주겠다? 10불 잘라가지고 10불 할인해서 19.99불 해주마. 그러면 한 20불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000원 해서 23,000원 그 정도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다? monthly 750개까지 받을 수 있다. 내 DB가 한 달 내내 가도 750개가 안 모일 것 같다 그러면 요것만 써도 충분하죠. 자, 그러면 요거의 조건은 잽을 20개까지 쓸 수 있고, 업데이트 타임은 15분 단위로 일어나네. 똑같네 이거랑. 근데 멀티 스텝도 가능하대요. 멀티 스텝 어느 스텝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위시펀드 수집된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긴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옮긴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하는 다음 스텝도, 예, 이게 멀티 스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음 스텝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3개의 프리미엄 앱을 더 쓸 수 있고 필터링 기능을 쓸 수 있고 기타 추가 기능들을 웹훅을 이용한 어떤 방법도 쓸 수 있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월 2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긴 하지만 멀티 스텝을 쓸 수도 있고 한다면 요 정도로 쓰시는 게 그나마 아주 비싸진 않은 선에서 내 작업량이 월 750건이 넘지 않는 정도라면 요 정도 가격대는 써볼만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제피어를 지금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 커넥팅 서비스에서는 워낙 많은 앱들이 제피어를 통해서 연동이 되고 있고, 또 이 제피어 연동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여기 두 번째 단계 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낸다든가,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카카오톡을 많이 쓰니까 카톡으로 알림톡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지금 옵션들도 이 제피어에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피어 사용료는 좀 디폴트 값이 2만원 넘게 2만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툴이긴 하지만 내가 이게 그 업무를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심플하게 자동화 시키는 그 혜택을 보고 싶다면 요 정도는 쓰셔야 돼요. 저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자꾸 몰리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냥 알려주고 공부시켜 주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자꾸 이제 데이터가 저도 쌓이기 시작하고 밀리기 시작하니까 조만간 요 19불짜리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위시펀드 리스트에 들어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피어를 이용해 가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기는지 그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TV라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어떤 항목들을 내가 받을 건지를 미리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라. 그게 나중에 덜 헷갈리고 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팁 주의하시고 19불짜리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녹화는 마치겠습니다.